대학생활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저희 새내기 공작소.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널을 맡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예승입니다. 곧 3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 새내기들을 위한 뉴텔라디오의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 새내기 공작소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동기, 새로운 선배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하고 있을 우리 새내기분들만큼이나 저희도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굉장히 설레하고 있습니다. 인영 선배는 오늘 새내기 공작소 첫 촬영이잖아요.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저도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대학 생활을 나름 해본 사람으로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제가 새내기 때도 많이 정보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되게 재밌게 해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물론 저희들도 이제 학교를 한 2년, 3년 정도 다녀보면서 저희가 알게 된 크고 작은 꿀팁들을 우리 새내기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낌없이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새내기분들 꼭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수강 신청과 시간표에 대한 질문인데요. 혹시 예승 후배는 그 시간표 이번에 잘 짜셨나요? 저는 이번에도 역시나 시간표를 짜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우리 새내기 분들이 이제 시간표를 짜려면 이런저런 고려 사항들이 많을 텐데, 저는 딱 한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표를 짤 때 밥 먹는 시간을 만드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 2학기 때 거의 하루에 8시간 정도 연강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처음에 수강 신청할 때는 그냥 한 번에 땡겨서 듣고 빨리 끝내버리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한 학기를 그렇게 매주 다니려다 보니까 매주 월요일이 저한테는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든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진짜 힘도 안 나고, 그래서 저는 새내기분들이 시간표를 짜실 때 제발 30분이라도 짬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인영 선배는 어때요? 제가 뭔가 1학년 때를 돌아가 보면은 되게 공강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도록이면은 공강을 이틀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강 신청을 잘 해야지만 그게 맞아요. 가능한 거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맨날 백날 시간표 잘 짜봤자 수강 신청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이제 선배로서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시간표를 수강 신청을 어떻게 잘 하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강 신청 관련해서 좋은 꿀팁이 있나요? 수강 신청이요? 저는 수강 신청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네. 제가 한 번도 올크를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제가 2년간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수강 신청을 잘하려면 무조건 일찍 일어나서 PC방에 가잖아요. 저는 PC방에 가면 그 모든 사람들이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타고 있고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고, 그 PC방의 분위기가 저한테는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PC방을 안 가고 그냥 방에서 혼자 해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날 PC방을 갔을 때보다 더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새내기 분들이 또 이제 수강 신청이 처음이니까 다른 친구들 다 PC방 가는데 나도 따라서 PC방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내가 주변 사람들의 소리나 그런 반응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긴장을 잘 하는 성격이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혼자서 조용한 곳에서 차분하게 수강 신청을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1학년 때나 2학년 때도 제가 월클 해본 사람 입장에서 되게 시간을 보잖아요. 정확한 시간, 뭐 네이비즘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만의 꿀팁이 있다면은 9시 29분 59초에서 한숨 한번 쉬고 하면은 되게 잘 됩니다. 저는 그걸로 한 4번 정도는 하고 웬만한 건 다 잡아서 한숨 기법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9초에 한숨 한번 쉬어주는다. 한숨을 근데 2초나 쉬면 안 되겠네요. 그쵸? 한숨을 근데 이게 길게 쉬면 안 되고 이렇게 스타카토로
이렇게 시고 해야지 이제 잘 된다. 저는 저만의 비법인데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저를 원망하진 않았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새내기 분들 꼭 한숨 기법 한번 해보시고 우리 인영 선배님께 후기를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질문은 한 새내기 분께서 건국대학교 시설 꿀팁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영 선배는 혹시 새내기 분들한테 이런 시설은 꼭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나요? 저는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이면 또 이제 팀플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사실 K큐브죠. 저희가 지금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도 많이 사용하는 K큐브라는 공간이 이제 스터디룸처럼 따로 구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팀원분들과 또는 그냥 친구들끼리도 같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대학교 건물마다 되게 K큐브가 많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과대 안에서는 이제 문타벅스라고 하죠. 일명 이제 문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그 공간이 넓고 팀플하기도 좋고 되게 시끌시끌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거기서도 많이 놀기도 하고 되게 자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성 후배는 혹시 어떤 곳 아는 곳 있나요? 저는 제가 굉장히 애용했던 곳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문과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정말 애매하게 한 30분 정도의 공강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학관에 있는 CU에 들러서 간단한 샌드위치 같은 이 식사를 사고 공대 1층 건물이 정말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학관 CU에서 밥을 사고 공과대학 1층에 가서 이 자리를 잡고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내기 분들도 뭔가 짧은 그 공강에 어디 카페를 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근데 그냥 보내자니 갈 데는 없고 이럴 때 공대 1층을 이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다음 질문은 이제 저희랑 만남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새내기 분들이 같이 밥약이란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의견이 좀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밥약 좀 많이 하셨나요? 저는 사실 제가 새내기가 처음 됐을 때 밥약이라는 문화가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저 선배랑 밥약하고 싶어요 이런 문화 자체가 저는 밥약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약간 말하기 낯간지러운 그런 단어였거든요, 저한테는. 저는 그래서 좀 친해지고 싶은 선배가 있거나 이 선배랑 한번 밥 한번 먹으면서 좀 가까워져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밥약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그렇게 단어를 얘기를 안 하고 선배 우리 밥 한번 먹고 놀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선배 입장에서도 새내기가 나랑 밥약을 하고 싶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밥 먹는 자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는 어땠어요? 후배들 뭐 밥 많이 사주셨나요? 저는 많이 안 사줬습니다. 전 좀 피해 다닌 건 아니고 웬만하면 이제 사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딱히 바빠가지고 많이 사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들어오면은 선배들 입장에선 다 되게 후배들이 사달라고 하거나 친해지고 싶다고 하면 되게 반가운 느낌이지 않나요? 그럼요. 만약에 선배들 만나면은 무조건 밥 사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제가 작년에 이제 2학년이 되고 처음 제 밑에 후배가 생겼을 때 저는 오히려 후배가 저한테 막 언니 친해지고 싶어요 이러고 밥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마음으로 밥도 막 사주게 됐었고 저도 그러면서 새로운 후배를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새내기 분들이 뭐 밥약을 하고 싶거나 친해지고 싶은 선배가 생기면 선배가 혹시 나를 불편해하시진 않을까? 이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선배들도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오히려 후배들이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생회나 동아리 해보고 싶은데 어떤가요? 해보신 적이 있다면 관련된 에피소드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인영 선배는 뭐 동아리나 학생회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작년에 이제 학생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회를 했었고요. 제가 작년에 제일 크게 얻었던 게 이제 학생회 사람들이었고, 그 속에서도 여러 후배와 선배는 없지만, 여러 후배와 동기들 만나면서 재밌던 추억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학생회는 1학년이면 특히나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추천해보긴 합니다. 혹시 예슬 후배는 뭐가 있나요? 저는 학생회 경험은 없고 저는 중앙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는 새내기 입학하자마자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중앙 밴드 동아리에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반 동안 집행부로 활동을 하고 지금도 계속 동아리의 일원으로서 같이 소통하면서 보고 있는데 저는 제가 좋아했던 취미 활동을 동아리 활동으로 하면서 되게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다 보니까 내 취미나 관심사보다는 대학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공부나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대학에 와서는 내가 좀 더 즐길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하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무대에 서는 경험도 쌓고 그랬던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했던 추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내기 분들이 이제 대학에 왔으니까 내가 좀 더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하고 싶었는데 대학을 준비하느라 못했던 그런 내 취미 생활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특히 저학년 새내기라면 더더욱이 본인의 취미나 본인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찾아서 하는 것도 너무 알찬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질문으로 이제 새내기가 입학을 하면은 여러 가지 행사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새내기 배움터라고 하는 세터라 그리고 이제 OT라고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꼭 가야 되냐라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새내기를 위한 행사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새내기 입장에서는 안 갔을 때 좀 불이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새내기로 입학할 때 그때 코로나가 아직까지 완전히 풀리기 전이어서 제가 서울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본가가 경상도여서 서울에 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세터를 참석을 안 했었어요. 근데 저는 당시에는 내가 세터 안 갔는데 뭐 나 빼고 친해지진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조금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입학을 하고 학교에 와서 동기들을 만나고 하니까 생각보다 저는 제가 세터를 가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이 있거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뒤처진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큰 고민은 없었는데 이제 주변에 세터를 갔다 왔던 친구들이나 후배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한번 세터 참석하면 친구들이랑 뭐 번호 교환도 많이 하고 서로 얼굴 익히고 이런 시간이 되어서 본인은 좋았다라고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굳이 무리해서 세터를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궁금하고 좀 안 가면 불안할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크게 든다면 굳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사실 저도 세터를 가보진 않아서 사실 제가 갈 수 있는 기회가 2번인가 3번 있었는데 저도 모종의 사유 여러 이슈로 인해서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되게 오히려 세터 갔다 온 친구들보다도 많이 학우들을 만나기도 하고 동기들도 많이 친해지고 해가지고 굳이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갔을 때 좀 더 사람들과 많이 이제 어울릴 수 있고 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꼭 필수는 아니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에 도착을 했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대학교의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인간관계 관련해서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N수생으로 입학했는데 현역 동기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대학교에서는 사람들과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대학교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고민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저도 대학을 처음 입학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랑 다 친해지고 싶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막상 또 대학이라는 곳은 중학교, 고등학교랑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간표도 사람 개개인마다 다르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아니면 자주 보게 되지도 않고 자주 볼 일도 애초에 없고, 그래서 저는 새내기 분들이 모든 사람들과 친해져야겠다는 그런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작일수록, 인간관계의 초반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가면서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담감을 절대 갖지 말고 여유를 마음에 항상 가져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영 선배는 또 새내기 분들한테 어떤 인간관계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사실 같은 의견이긴 한데 제가 또 생각을 했던 게 N수생도 많이 있을 거고 어쨌든 대학교에 오면서도 나이 차이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랑 동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사실 대학교에서는 뭔가 나이 이런 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여러 나이도 많고 사실 성격만 좋으면은 뭔가 더 많이 다가가려고 하고, 나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버리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하는 순간 그 사람들도 그 동생들도 되게 나이 많은 사람을 보지 않고 나도 이 친구들을 뭔가 어리게 보지 않는 식으로 해서 같이 친해지고 더 잘 사귈 수 있는 대학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새내기 분들이 남겨주신 다양한 질문들을 보니까 우리 새내기들이 대학생활을 앞두고 많은 기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도 막 새내기를 시작할 때는 기대감도 많았지만 그만큼 걱정도 정말 많았잖아요. 대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아직 잘 모르고 또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다 보니까 누구나 그런 걱정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새내기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학에 입학하고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 둘씩 알게 될 거니까 다들 기대감을 안고 또 신나게 씩씩하게 대학 생활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 이제 20살이 되기도 했고 대학생활이라는 거는 고등학교랑 또 되게 다르게 자유롭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게 재밌는 활동들도 많고 하니까 너무 걱정 없이 그냥 오롯이 1년을 즐기면서 대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내기 여러분들의 행복한 캠퍼스 라이프를 응원하면서 이상으로 새내기를 위한 콘텐츠 새내기 공작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